안녕하세요. 저는 노바스코샤 NSCC라는 컬리지를 통해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LMIA로 영주권을 취득한 김지수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노바스코샤에 있는 컬리지를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립 컬리지였지만 PGWP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었어요. 근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PGWP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졸업하고 LMIA를 취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컬리지를 다녔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LMIA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9월에 학교를 입학했고 그 정보를 알게 된 건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에서 그 전까지는 사실 사립컬리지의 몇몇 사립컬리지 그리고 공립컬리지의 PGWP를 주다가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하게 됐던 기간에 제가 마침 딱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에 딱 땡스기빙데이 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알고 제 주변에 계셨던 모든 한국 분들이랑 굉장히 암울한 땡스기빙데이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LMIA 하기 전에 저는 NSCC라고 하는 공립컬리지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PGWP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NSCC로 다시 재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LMIA를 한번 그래도 생각해볼까 해서 1학년 끝나고 여름에 이제 이력서를 들고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가면서 LMIA를 혼자 찾기 시작했는데요. 노바스코샤 같은 경우는 LMIA가 굉장히 따기가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디렉터들이 LMIA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 되나라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할 때라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던 중간에 LMIA는 해줄 수 없다 이러면서 쫓아낸 적도 있고 되게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지인이 어떻게 운 좋게 저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LMIA 자리를 얻게 됐고 그렇게 해서 졸업 후에 이제 LMIA를 하게 됐습니다. LMIA는 레이버 마켓 임팩트 어세스먼트의 줄임말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LMIA는 이제 레이버 마켓, 즉 노동시장에서 캐나다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증명을 내밀어서 외국인을 대신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건 사실 증명서이기 때문에 워크 퍼밋은 아니고요. 워크 퍼밋을 신청하기 전에 이 LMIA를 통해서 나는 캐네디언을 고용할 수 없었다라는 증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워크 퍼밋을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MIA 같은 경우는 보통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많이 고용을 하는데 저는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아는 에이전시를 고용을 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또 추가로 들겠죠. 그리고 이제 LMIA가 다 끝나고 워크 퍼밋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플래그폴이라고 해서 국경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빠르게 그걸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냥 그 LMIA를 들고 공항에 가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공항에 가서 그리고 워크 퍼밋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LMIA도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많이 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노바스코샤주 같은 경우는 1년의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영주권을 그냥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경력만 있으면. 그리고 6개월 정도 걸려서 나오고요. 총 1년 일했고 6개월 만에 영주권 나왔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LMIA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게 이 LMIA에 대한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MIA는 캐네디언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구하겠다라는 증빙 서류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셨을 때 왜 이곳이 캐네디언을 구할 수 없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곳이 캐네디언들이 굳이 가고 싶었지 않은, 즉 좋지 못한 직장이기 때문에 LMIA를 지원을 해서 외국인을 고용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라든지 혹은 제 주변에 이제 LMIA에 대해서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게 맞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LMIA를 하면서 사실 고용주가 굉장히 좋은 분이실 수도 있지만 좋지 않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우선 제가 아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고용주라기보다는 약간 에이전시의 문제였지만 뭔가 거기 에이전시랑 고용주랑 했을 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말이 안 맞는다거나 마찰이 생기면서 LMIA가 좀 까다로운데 굳이 얘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 곳은 이제 제가 아는 또 다른 한 곳은 처음에 LMI를 해주다가 자꾸만 페이퍼워크를 내야 할 게 많은 거예요, 고용주가.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더 이상 너를 LMI를 못 해주겠다 해서 그만두게끔 하는 경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LMI를 하겠다고 해서 왔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다른 고용주를 찾으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LMI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LMIA를 진행하면서 이 센터가 굉장히 정말 계속 일할 만한 센터인가? 약간 그런 고민을 좀 하긴 했었어요. LMIA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도 그냥 계속 일을 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불만들이 많고 저랑 맞지 않는 부분들도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LMIA는 내가 그 고용주를 알기 전에 LMIA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부딪히는 충돌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어느 순간 잘린다거나 혹은 그만두게 되면 그럼 다시금 LMIA를 할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된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LMIA를 통한 이민은 사실 다른 직군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서버는 안 되지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쿡이라고 해서 요리사로 많이들 들어가시거든요. 다른 직군들도 가능하지만 이제 사실 여성분들이시면 EC로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고, 특히나 많이들 고용하기 때문에 뭔가 LMIA를 해서 영주권을 따기에 EC가 나쁘지는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LMIA 하실 때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될 점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약자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주랑 충돌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일했던 센터 같은 경우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보면서 이 규정을 왜 지키지 않을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디렉터가 저를 그러면 봤을 때 이 친구는 자기들이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저를 자르면 저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충돌이 생겼거나 혹은 제한거리,
아니면 뭐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니? 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언제든지 항상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자 이러면서 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학 후 이민이랑 LMIA라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학 후 이민은 본인이 나서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고용주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영주권 딸 수 있는 반면에 LMIA는 약간 수동적일 수 있고, 어떠한 충돌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 항상 참고 넘어가야 되고 을의 입장이어야 된다라는 점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2년제 컬리지를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학 후 이민의 한 스트림을 경험했고, LMI를 했기 때문에 LMIA를 통한 영주권도 경험해 봤던 입장에서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게 신분이 주는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유학 후 이민은 4에서 5년 정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안정성이 굉장히 커요. 다만 LMI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빠르게 영주권을 따고 싶다고 생각해서 LMI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면 그 LMI를 하는 2년을 참기가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 LMI를 찾으셔서 오히려 더 영주권의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꼭 이 두 개의 장단점을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하는 혜택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비자나 워크 퍼밋일 때랑 영주권일 때랑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다만 다른 거 한 가지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취업을 하실 때 영주권자 이상부터 취업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취업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영주권 하시는 분들이 간호사 쪽으로 빠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영주권 이상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을 처음에 제가 고민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던 게 어느 주를 가지?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던 게 그러면 유학 후 이민을 할까? LMI를 할까? 약간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주권을 따고 난 이후에 주이동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 이제 이미 친구가 생기고 이제 터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주를 선정할 때 내가 이곳에서 10년 이상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주권이 쉽다고 해서 막 영하 40도가 되는 그런 지역에 가신다거나 혹은 너무 시골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주이동을 하시기가 어렵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경우는 그럼 자녀분들이 또 전학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 선정을 하실 때 내가 여기라면 내 아이들과 10년, 20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주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잘 버텨나가시면 캐나다는 언제나 영주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까지 승리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캐노유TV 김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